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오네요. 진행의 김효선입니다. 정부가 1인 가구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 도시형 생활주택 그리고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 완화를 지금 또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아파트 수준의 주거 쾌적성을 누릴 수 있도록 지금 투룸 세대 비중을 늘리고 그리고 각 세대마다 발코니를 설치하는 등 거주 공간을 확대하는 안이 또 유력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같은 내용은 내달 발표하는 250만 호 이 주택 공급 대책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서 그와 관련된 전략까지 함께 세워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나중에 이제 투자 가치 높아지는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는 똘똘한 한 채 정보도 원하신다면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전략 세워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준비되어 있는 순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 곳은 서울시에서 개발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한 곳이죠. 창동 역세권 중심으로 미래 가치가 기대되고 있는 곳, 도봉구 창동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정보 전해드릴 거고요. 이후에는 전통적으로 학군이 유명해서 수요가 계속해서 몰리고 있는 양천구 목동에서 다세대 주택 정보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가 전화와 문자 열어두고 있습니다. 편한 곳으로 연락 주셔서 여러분들의 고민까지 풀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전화 무료입니다. 02-1638-3994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정보용료 100원 부과됩니다. 샵 3989번으로 역시나 문자 남겨주시면 계속해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동산 오네요. 여러분에게 다양한 정보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릴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오네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부동산 오네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미래 가치가 기대되는 지역도 요즘 참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역세권 중심으로 다양한 개발 호재들 함께 또 누려볼 수 있는 그런 곳들 찾고 계신다면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관심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창동으로 떠나보도록 할게요. 자, 도봉구입니다. 이곳에서는 3룸 도시형 생활주택 정보 전해드릴 거고요. 위치 자세히 보면은 창동역에서 도보로 약 5분 거리 위치해 있고 1호선, 4호선 모두 다 이용 가능합니다. 현재 시세는 4억 1천만 원에서 4억 4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네요. 실제 투자가는 1억 원 미만입니다.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소액으로 또 접근 희망하신다면 이 부분까지 확인하시면서 전략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전략 탄탄하게 세워드릴 전문가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김대진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날씨 참 많이 더워졌습니다. 네, 정말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밖에서는. 자, 오늘 제가 좀 뉴스에 나오는 얘기를 좀 몇 개 제가 좀 간추려봤는데, 네, 가장 중요한 포인트 제가 세미나 때도 많이 말씀드리고 있고,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종부세에 대한 부분들 말 그대로 정부에서 걷어들이는 세금 자체가 줄어든다면. 과연 그 부분을 메꿔야 되겠죠. 네, 어느 정도는 상계 처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네, 세수 확보가 어느 정도는 진행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종부세 완화, 중과세 완화 많이 시켜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부분을 어디서 과연 메꿀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제가 보기에는 과거에서도 그랬고 네, 앞으로도 저는 거래세에서 그 부분을 충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네, 뉴스에도 일부 나온 내용들도 있는데요. 네, 취득세 중과된 부분들 완화시켜줄 것이다라고 하는 네, 그런 카드가 나올 앞으로 이제 세 번째 대책이 나온다면 네, 취득세 중과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다. 자, 그리고 취득세 중과가 해제가 된다면 네, 과거에 우리가 네, 취득세 1.1%였던 부분들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부동산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을 내셨을 때 굉장히 큰 혜택이었고요. 물론 1% 금액이었기 때문에 아파트 그리고 일반적으로 면적과 가격을 네, 맞출 수 있다면은 그 혜택을 충분히 받아서 굉장히 절감되는 그런 세제 혜택을 받아왔었죠. 자, 이 8%, 12%의 그 중과되는 부분들이 해제가 된다면 이제 앞으로 1%대로 다시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 자, 그러면 네, 기존에 있는 6억 원대 미만 그런 네, 주택들 상당히 특히나 신축도 중요하겠지만 네, 구축들, 네, 2년에서 4년 된 것들 지금 현재 괴리가 상당히 크죠. 가격에 대한 괴리가 상당히 큽니다.
요 2년이라는 과거는 시간 동안 네,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었고 네, 마찬가지로 토지 가격들도 많이 상승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앞으로는 그 2년에서 4년 정도 돼 있는 그런 물건들이 상당히 많은 인기를 누릴 것이라 예상이 되고요. 물론 뭐 신축 또한 마찬가지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마지막 카드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 뭔지 대략 짐작이 가십니까? 네, 저는 마지막으로 네,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아진다면 우리가 이 부동산 시장과 연결되어 있는 이 산업군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상당히 많아요. 약 2만여 종의 업종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즉 이 얘기는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아진다면 네, 이 관련돼 있는 업종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경기 침체와 같이 맞물릴 수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현 정부도 마찬가지고 다음 정권도 마찬가지겠죠. 네, 그렇게 경기가 안 좋아지는 상황을 만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이 조정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사실 저는 많은 사람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네, 가격이 이렇게나 많이 빠졌는데 네, 정말 지금 하락 장세가 정말 시작된 건가요? 지금 집을 사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물어보시기 전에 한번 정말 확인을 해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뭐 잠실 최근에 나왔던 그런 네, 엘리트 네, 잠실 그 3대장 있죠. 그 내용들도 뭐 4억 원, 5억 원 정도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거 확인해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네, 고층과 저층의 가격대 차이가 그렇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마치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입지가 굳건한 곳들은 전혀 지금 미동도 하지 않고 있고요. 가격대 오히려 호가에서 전혀 뭐 사실 호가적인 부분에서 실거래가의 차이를 계산해 보시면 오히려 더 오른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네, 이런 기사라든지 이런 등등을 꼼꼼히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저는 앞으로 그런 불씨가 다시 시작이 된다면 네, 저가 매수 기회에 또 다른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가 두 가지 지역입니다. 특히나 저평가되어 있고 앞으로 상승장이 왔을 때 네, 충분히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지역들 네, 도봉구 창동 첫 번째 지역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 지역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뒤에서 보시면 아시겠죠. 자, 일단은 자, 이렇게 간략하게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자, 우리나라 서울, 특히나 이 서울에 서울 수도권 쪽 라인으로 GTX A, B, C 노선이 지금 현재 네, 확정 예타 통과된 거 아실 겁니다. 자, 그런데 네, GTX가 들어가는 노선 중에서 더블 역세권 자리, 즉 앞으로 트리플 역세권이 되는 지역들 중에서 과연 투룸의 가격이 4억 원 미만인 때가 있습니까? 그리고 3룸의 가격이 5억 원 미만인 데가 사실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자, 보시는 것처럼 창동역에서 도보 5분 거리고요. 도시형 생활주택의 단지형입니다. 그리고 투룸이 아니고 3룸이라고 하는 거. 네, 그리고 전용은 40제곱 미만이기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가 있고요. 자, 가격이 이거 어마무시하죠, 정말. 네, 4억 1천에서부터 4억 4천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거 웬만한 GTX 들어가는 곳에 투룸 가격도 안 돼요. 그런데 여기는 3룸 가격이라는 겁니다. 제가 단순히 GTX 얘기만 가지고 이렇게 저평가돼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그거는 결코 아닙니다. 자, 일단 투자 금액은 현재 한 4천에서 한 5천 정도 금액 가지고 일단은 선투자를 해놓으실 수가 있겠고요. 나중에 충분히 시세 차익을 받아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입지와 개발 호재 부분에서 있습니다. 창동 상계 7광역 중심지 중에서 창동 상계역 주변으로 굉장히 많은 개발들이 집약적으로 들어갈 예정이고요. 자체적으로 창동역 주변은 생활 인프라가 좋은 곳입니다. 거기에다가 개발 호재까지도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기대 수익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 네, 지금 은행에 사실 은행에 예금 금리 보셔도 뭐 4%, 5% 넘어간다고 하지만 사실 그렇게 큰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내가 1년 정도, 2년 정도 넣어 놓으셔 봐야 1억 정도 넣어놔 봐야 사실 그렇게 많은 큰 돈이 붙진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 이상의 기대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 지역입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풍부한 배후 수요를 가지고 있고 창동 상계 도시재생 주변으로 많은 개발들이 예정이 되어 있고 특히나 일자리 타운과 교통의 호재가 더해질 수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기대 수익을 충분히 예상해 볼 수가 있다. 자, 거기에다가 주변에 교통뿐만이 아니라 생활 인프라가 굉장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목을 하셔야 되는 지역은 바로 이 창동역과 노원역 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을 우리는 주목을 해보셔야 될 그런 곳이다. 그래서 창동이 들어가 있고 노원역도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교통의 노선 1호선과 4호선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다가 플러스 GTX라고 하는 부분들이 네, 이쪽 창동역으로 들어오게 될 예정이죠. 주변에 학군 좋고요. 네, 더할 나위 없이 좋을 만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지금 새빨갛게 보이는 곳들 많이 있죠. 창동역 주변과 노원역 주변으로 많이 펼쳐져 있는데 네, 노원역 주변에 다들 아시겠지만 재건축들이 많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창동 같은 경우에도 주변에 아파트 단지들도 많이 있긴 하지만 보편적으로 상계동 라인들보다는 네, 도시형 생활주택들이 많이 펼쳐져 있는 곳들입니다. 그래서 네, 여러 가지 특히나 재정비 사업이라든지 또는 그런 부수적인 이런 개발들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는 곳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빨간색으로 표시되면 표시될수록 네, 권령 자체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25년 이상 진행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창동역 주변이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을 보신다면 개발이 앞으로 많이 일어날 수가 있는 부분들이다. 자, 그 창동 아레나가 바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창동 상계 네, 신경제 중심지 안에 구축이 될 그런 개발 호재입니다. 네, 착공은 들어갔고요. 아레나 같은 경우에는 연간 90회 이상의 공연이 들어갈 예정이고 네, 수용할 수 인원조차도 2만 명 정도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공연과 전시 등등을 특히나 K-팝 굉장히 유명하죠. 네,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는 그런 중대형 공연장이 될 수가 있는 부분들, 지역경제 활성화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한다면 이 주변의 상권도 충분히 활성화될 수가 있는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주변에 네, 문화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수준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왜 아직은 이쪽 라인들이 토지 가격들이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GTX 라인들도 구축이 될 예정이고 주변에 동부간선도로라든지 또는 외곽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또 KTX까지도 창동으로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교통적인 측면에서 여기보다 더 좋은 그런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사옥을 이쪽으로 많이 들어올 예정이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일자리가 같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창동 민자역사 개발을 통해서 교통의 일단 추가적인 환승센터도 구축이 될 예정이고 주변의 생활 인프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업들도 들어올 예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베드타운이었던 부분들이 이제 자급자족이 되는 그런 일자리 타운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그런 개발 호재일 수가 있겠죠. 자, 창동 그리고 창동 차량기지 이전이라든지 도봉면허시험장 부지가 이전한다고 하죠. 그 안에 어떤 것들이 들어오느냐? 예, R&D 그리고 바이오 산업들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기본적으로 갖추게 될 것이 바로 이 두 가지 섹터이고요. 그래서 양질의 직장군들이 이곳에 마련이 될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뭐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들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또 국내 최초의 또 서울대 병원이라든지 국내 최초는 아니지만 대형 대학병원이라든지 또는 초대형 병원 시설들이 들어올 예정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좀 부족했었던 그런 인프라적인 부분들이 좀 구축이 될 예정이다라고 하는 거. 대형 병원이라든지 R&D 의료 시설들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거기에다가 연구단지까지 들어온다고 하니까 굉장히 또 주목해 보실 만한 일자리 타운이 다른 곳도 아니고 도봉구 창동에 완성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GTX 왜 이곳에 넣었을까요? 그 허구한 그 많은 역들 중에서 동부권 중에서 창동역을 넣습니다. 네, 물론 제가 항상 세미나 때도 말씀드리지만 복선 전철이 있는 곳들이 추가적으로 확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곳들 위주로 제가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곳이 바로 이 창동역이기도 하고요. 창동역은 동북부 라인 중에서는 뭐 유일한 건 아니지만 사실 몇 개 없는 복선 전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단 1호선과 4호선이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GTX까지도 생깁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창동역에서 동북부 지역에서 지금은 다소 45분에서 50분 정도, 많게는 1시간 정도 걸리는 시간이지만 앞으로 네, 삼성역까지는 네,
GTX 노선을 이용해 보신다면 한 16분 정도대로 끊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 강남 접근성이 상당히 수월해질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리고 동부간선도로망도 마찬가지죠. 지하 사업이 지금 일부 구간이 개통이 됐고 일부 구간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수질 개선과 더불어서 교통의 부분들도 상당히 지하화로 구성이 되면서 빠르고 그리고 주변의 환경들 자체가 상당히 쾌적한 그런 공간들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삶의 질 충분히 상승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는 거. 네, 그리고 수변을 항상 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강권을 가지지 못한다면 서울 안에 있는 몇 개 없는 천변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렇게 좋은데 가격이 얼마냐 중요하시죠. 자, 투룸 아니고 쓰리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4억 1천에서 4억 4천 정도의 금액입니다. 일단은 내가 들어가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앞으로 9월, 8월 달부터는 LTV가 상당히 완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출 자체를 받아보신다면 1억 원 정도 금액을 가지고도 실거주를 하실 수가 있겠고요. 일단 내가 그것이 안 된다면 전세 안고 일단 투자해 놓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투자 가치가 상당히 높은 지역으로 저는 예상이 되고요. 자, 일단은 3억 7천에서 3억 8천 정도의 전세 시세가 가능할 것이라 예상이 되고요. 자, 현재로는 한 4천 정도에서 5천 정도 금액을 가지고 투자하실 수가 있는 기회이고요. 월세 시에는 5천 정도의 100에서 120 정도 사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대출이 가능하시다면 대략 한 1억 8천에서 2억 2천 정도 보유하신 분들은 월세 투자도 충분히 걱정 없는 곳입니다. 네, 지역 가치 상승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이제 교통 개선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시세 차익도 누려보실 수가 있습니다. 3룸이지만은 여러분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해요. 요즘 좋은 장점이니까 잊지 마시고 좋은 투자 전략으로 삼아보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주세요. 02-2638-3994번 무료로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다음 지역도 갈게요. 이번에는 목동에서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세대 주택이고요. 역시나 3룸으로 이루어져 있네요. 위치는 9호선 염창역에서 도보로 2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이고요. 지금 시세는 5억 9천만 원에서 5억 9천5백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학군 좋기로는 굉장히 유명하지만 이곳이 다양한 개발 호재까지 누려볼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또 찾고 있다고 합니다. 설명 또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목동이에요. 양천구죠. 여의도 옆에 있고 바로 마포에도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일단은 무엇보다 이 지역은 재건축의 호재를 조금이 아니죠. 상당히 많이 고민하셔야 되고 그 가치, 특히나 재건축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이주 수요라든지 그리고 재건축, 특히나 양천구라든지 여의도 쪽 라인들 재건축 많이 예정이 되어 있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수혜를 가장 가까이서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어디다? 목동이다. 왜? 여의도는 과거에서도 지금까지 특히 여의도의 배후 주거지로서 양천구 목동이 가장 많이 거론됐었던 지역이기도 하고요. 지금도 그렇게 이어져 가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일단은 양천구 목동에서는 저는 다른 곳도 아니라 이 염창역의 9호선 염창역, 염창역은 급행역이 지금 정차하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강남에 이용하실 때도 상당히 빠른 역을 이용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9호선을 타고 오다가 염창역에 정차하고 다시 빠른 급행 열차를 타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 초역세권 자리죠. 한 2, 3분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투룸보다는 쓰리룸을 추천드립니다. 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주 수요가 발생한다면 대부분 양천구나 여의도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다 가족 구성원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최소 자녀 한 분은 다 데리고 있는 그런 가족 구성원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저는 투룸보다는 쓰리룸이 적당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면적도 중요하죠. 왜? 우리가 투자하시려면 임대사업자 내셔야 되니까. 면적도 중요하고요. 전용 면적이 60제곱 미만입니다. 금액도 중요해요. 왜? 6억 원 미만이어야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니까. 앞으로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은 계속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택임대사업자를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투자 금액은 한 6천에서 7천, 또 많긴 한 8천 정도 생각을 하시고 이 지역을 추천을 드리는 건데 중요한 거는 너무 쓰리룸인데 6, 7천만 원이면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 정도 금액이면은 강남도 갈 수 있는데. 하지만 단순히 제가 이주 수요만 바라보시고 투자할 곳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이 지역은 직주 근접성 좋고요. 임차 수요 많습니다. 자, 그리고 주변에 특히나 이
9호선이라고 하는 황금 노선을 초역세권 2분 거리로 이용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 큰 장점 중에 하나예요, 이거. 9호선의 힘이 점점 강해질 겁니다, 앞으로. 자, 그리고 세 번째, 호재가 많습니다. 임대 수요, 네, 이주 수요가 할 그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특히나 이 지역들은 주변에 권령들이 조금은 진행이 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모아타운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곳이고 재정비 라인들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한 안목을 가지신다면 이 지역은 충분히 개발의 여지도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은 위치가 한강변에 가까운 곳에 있고요. 9호선 염창역의 급행열차를 이용할 수 있는 권역인 이 목동, 2동과 3동 라인을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쪽 라인들은 당상역이 가깝고요. 그리고 아래쪽 라인으로는 목동역을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9호선과 2호선과 5호선을 가까운 곳에서 이용할 수가 있는 곳입니다. 교통 노선이 너무나도 좋은 곳이기도 하고요. 바로 옆에 뭐 있죠? 이 서부간선도로 있어요. 서부간선도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위쪽 라인의 올림픽대로와 서부간선도로망을 이용해 보신다면 서울 내부의 진입 그리고 지방 이동성이 상당히 좋은 그런 라인들을 교통망들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직주 근접성 좋습니다. 마곡과 김포공항 건너편에는 상암동 DMC 그리고 우측 이쪽 라인에는 마포, 홍대, 신촌, 합정 이런 라인들 그리고 바로 우측에 여의도 업무지구 라인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여의도의 배후 주거타운이었던 곳이 바로 이 목동 라인입니다. 하지만 이 지역들 직주 근접성도 좋지만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재건축이 너무나도 많아요. 기본적으로 양천구에 있는 신시가지 라인들의 아파트 자 보시는 것처럼 1단지에서 14단지까지 굉장히 많은 단지가 앞으로 이렇게 하나 둘씩 재건축이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여의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곳 바뀌어야 돼요. 왜? 현 정부 특히나 오세훈 서울시장 분께서 원하는 스카이라인 구축과 한강변 주변으로 정말 내놓으라 하는 서울 정말 G20국가 중에서도 내놓으라는 그런 서울을 만들기 위한 그런 개발 중에 하나가 여의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여의도 안에서도 상당히 많죠. 보시는 것처럼 40년 넘은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15개의 정비구역, 앞에 제가 목동 라인들 재건축 얼마나 남아있다고 했죠? 14개 단지입니다. 즉 양쪽에서 이렇게 거의 30단지에 다 가까울 정도로 재건축이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여의도만 하더라도 7,600세대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자, 뭐 용적률 상승이 될 거고요. 뭐 정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었던 앞으로 현재 이제 4세대 아파트가 나올 수 있는 곳이 여의도 라인이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곳입니다.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임차 수요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구성될 수 있는 이곳에 정말 초고층의 아파트들이 얼마에 나올지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직주 근접성 가지고 있는 여의도 그 옆에 위치하고 있는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금액대 이상으로 충분히 가격 상승이 가능하고요. 주변에 이렇게 새 아파트가 진행된다면 개발의 압력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교통 노선 강북 횡단선이라든지 또는 목동 경전철 라인들도 앞으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목동은 지금보다 더욱더 교통이 더 발달할 수 있는 그런 곳이다. 자, 마지막으로 3룸입니다. 이 지역 3룸이고요. 자, 5억 9천에서 5억 9천 5백 정도의 시세에 나타날 수 있겠고요. 전세 한껏 투자하신다면 6천에서 7천 정도. 그리고 월세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이쪽 라인들도 월세 찾으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든 월세든 상관없이 투자하시기에 굉장히 안정적인 곳이다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개발에 대한 압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로 인한 호재 여러분께서도 누려보실 수가 있고요. 이미 학군이 또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가족 단위로 형성이 되어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이제 임대 수요까지 함께 기대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 골고루 계획 한번 세워 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이 외에 또 투자 전략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세미나 무료로 마련하고 있으니까 세미나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화면을 통해서 세미나 정보 지금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따른 최대 수혜지 함께 분석 도움드리고 있고요. 날짜하고 시간 이렇게 지금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원하는 시간대에 골라서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번호 02-2638-3994번입니다. 이곳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안내와 함께 예약까지 도움드릴게요. 자, 1부는 저희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가치 높은 투자처 정보 계속해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부동산 오네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무료입니다. 02-1638-3994번, 문자는 정보 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그럼 2부의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이 시간 매주 부동산 고수에게 듣는 부동산 투자 비법 알아보는 시간 저희가 마련을 했죠. 자, 이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계의 유재석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시죠. 유재석 부동산 연구소의 유재성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부동산계 유재석, 네, 유재성입니다. 자, 뭐 지난주에 정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좀 또 굵직굵직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지금 당장 20일 날 있었던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뭐 이제 생애 최초 쪽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LTV 이제 주택담보대출 비율 이제 이거를 이제 뭐 80%까지 이제 올리는 이런 것들을 8월 1일부터 이제 시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80%라는 이제 이것이 지금 또 뭐 대출 금리가 높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제 어떻게 작동될지는 또 시장에 또 맡겨야 되겠지만 그래도 뭐 이제 80% LTV 이런 것들은 뭐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처음 들어보는 이제 이런 얘기들이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또 완화가 되고 있고 바로 이제 그 다음 날이었죠. 21일 날 네, 이제 종부세 지금까지 뭐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렇죠. 문재인 정부 출범을 하기 전 바로 전날은 5월 9일 날 이미 발표가 돼서 다주택자 지금 양도세 중과 물론 한시적이긴 합니다. 내년 이제 뭐 이제 그 5월 이제 9일까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이 이제 됐고 지금 이제 하나 남아 있는 게 바로 종부세 문제였는데 물론 지금 제가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리는 것을 들으실 때 이게 지금 당장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또 크게 또 실수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정부의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정부나 여당 쪽에서 종부세를 이렇게 해서 나갈 거야라고 이렇게 발표를 한 것이지 이것이 지금 법이 통과가 되거나 이렇게 해서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꼭 다시 한번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자 그러면 특히나 이제 이 다주택자들 그렇죠. 주택을 이제 많이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종부세에 대해서 이거 너무 과하다 뭐 이런 얘기를 너무 많았고 그것이 이제 선거 과정에서 계속 얘기가 됐었고 또 이제 공약으로도 이제 나왔던 부분인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중과를 일단은 뭐 여기는 한시적인 아니고요. 양도세는 한시적으로 했다가 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이제 보자는 얘기인데 지금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뭐 중과를 이제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혀 있습니다. 자,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 뭐 뒤쪽에 제가 좀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뭐 정부에서 발표 아니긴 하겠지만 그래도 정부가 이쪽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한 거니까 우리가 좀 뭐 주의 깊게 들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지금 종부세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가장 지금까지 뭐 문제가 됐던 거라고 할까요? 그 부분이 바로 주택 숫자가 많으면 굉장히 불리하게 작동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강북 쪽에 내가 10억짜리 세 채가 있어도 30억이 되고 내가 강남에 30억짜리 아파트가 한 채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강북에 10억짜리 세 채 똑같은 30억이지만 이 분들이 훨씬 더 많은 이제 종부세를 부담하게 되는 뭐 더더구나 뭐 장특권 같은 경우에도 뭐 계속 안 됐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죠. 자, 지금까지는 종부세를 주택 수가 많으냐 적으냐 이걸 가지고 했다라면 자, 앞으로는 과세 기준을 숫자에서 가액 기준으로 바꾸겠다. 이것이 지금 계속 나오는 얘기가 바로 정상화죠. 자, 지금까지는 이렇게 주택 숫자만 보고 하는 게 비정상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가액 기준으로 정말 뭐 아주 고가인 경우에만 뭐 과세를 하겠다. 자, 이렇게 지금 이제 방향을 바꾸겠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법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걸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지금 현재 뭐 내가 다주택자가 아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0.6% 물론 금액에 따라서 이제 차등이 다 있죠. 그래서
0.6%에서 3%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 우리가 규제 지역이라고 하죠. 조정 대상 지역 안에 2채 이상을 갖고 있든지 아니면 뭐 조정 비조정 따지지 않고 3주택 이상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바로 더블로 뛰는 거죠. 1.2%에서 6.0%. 자, 이게 지금 뭐 양도세나 아니면 취득세하고 다른 게요.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1.2%나 6%라는 게 사실 어마어마한 세율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매년 내는 세금이잖아요. 자, 취득세나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취득할 때 한 번 내는 거고 양도할 때 한 번 내는 거지만 이 지금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보유세이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 뭐 재산세도 내면서 또 내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6%라는 세율이 진짜 어마어마한 세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다주택자다 이제 이런 것들 따지지 않고 앞으로는 중과를 없애고 다주택자든 아니면 1주택자든 그렇죠. 이런 거 저런 거 따지지 않고 0.5%에서 2.7% 요렇게 그렇죠. 일어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주택자를 중과하는 것은 이제 없애고 금액에 따라서만 하겠다. 자, 지금 이렇게 뭐 안을 지금 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부담 상한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작년에 냈던 세금하고 올해 냈던 세금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부담 상한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자, 지금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150%로 돼 있고 만약에 다주택자라고 한다라면 300% 그러니까 작년에 내가 1,000만 원 종부세를 냈는데 원래는 뭐 150%니까 이제 거기에서 더 올라가서 그렇죠. 뭐 한 2,500만 원까지 뭐 이렇게 1,500만 원까지만 이렇게 하게 돼 있다 그러면 지금 300%라고 한다라면 거의 3,000만 원까지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1,500만 원이냐 3,000만 원 또 엄청난 차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거를 그냥 150%로 통일을 하겠다. 자, 그래서 다주택자든 뭐 1주택자든 어쨌든 간에 150% 통일을 하고 그다음에 세율도 통일을 하겠다. 이것이 지금 정부 안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종부세에 있어서 만져줘야 될 게 바로 이 부분이죠. 자, 기본공제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종부세는 고가주택에 대해서 원래 뭐 매기는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6억 이하 같은 경우 공시 가격 그냥 기준 시가죠. 6억 이하는 신경 쓸 필요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는 공시가격 6억 이하는 엄청나게 많다. 자, 그래서 이거를 9억 이하로 올리겠다. 바로 이 부분이고 특히나 이제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1억까지 이거 지금 올려놓은 거잖아요. 9억에서 지금 3억 더해서 11억까지 올려놨는데 이 부분을 지금 12억까지 지금 올리겠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기본 공제액이 많아지면 그만큼 종부세 부담이 훨씬 더 덜어지는 게 되겠죠. 자, 그다음에 지금 올해 한해서는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에는 11억 원에다가 추가로 지금 3억을 공제를 해서 지금 이렇게 되면 14억이죠. 14억까지 지금 해주겠다. 자,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가 바로 지금까지 좀 억울했던 분들이 일시적 2주택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나 취득세에서도 빼주는데 종부세는 그냥 냈었어요. 그런데 일시적 2주택 기간 동안에 종부세 이제는 빼주겠다는 거고요. 자, 상속주택. 자, 5년 동안은 원래 종부세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6억 원,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3억 원 이하, 그다음에 지분이 40% 이하인 이런 상속주택은 앞으로는 5년이 아니라 계속 영구적으로 빼주겠다. 지금 이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방의 저가주택들 지금 뭐 기준시가 있어요. 3억 이하죠. 이런 것들은 주택수 산정할 때 빼주겠다. 그래서 1세대 1주택 산정할 때 빼주기 때문에 그만큼 이런 것들은 갖고 있어도 좀 부담이 적어지는 게 되겠습니다. 자, 종부세뿐만 아니라 이번에 또 세제 개편에서 지금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임대소득 과세. 자, 원래 1주택자는 내가 월세를 받고 있어도 월세에 대해서 임대소득을 과세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9억이 넘어가는 지금까지 그렇죠. 9억이 넘어가는 고가주택인 경우에는 월세를 임대소득을 과세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12억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12억 이하는 내가
1주택만 그냥 갖고 뭐 월세를 받고 있다라면 뭐 임대소득세를 이제 낼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도 상향하겠다. 자, 결국 지금 뭐 양도세 같은 경우에도 고가주택이 10억까지 지금 1세대 때 올라가 있는 거고 종부세도 지금 12억으로 올리기 때문에 뭐 형평성을 좀 맞추는 차원에서 이제는 고가주택 기준이 12억으로 올라갈 예정이다. 요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소형 그 지금 주택임대 사업자들 있죠. 자, 지금 뭐 임대소득세에 대해서 소형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면서 뭐 기준시가에서 수도권 했을 때 이제 6억 원 이하 바로 요 주택들이죠. 자, 세액감면이 원래 올해 말로 일몰되는 거였는데 이것이 2025년까지 3년 더 연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면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의 소형 임대주택, 물론 아파트는 안 됩니다. 소형 임대주택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임대소득세가 한 채 하는 경우에는 75%까지, 그다음에 두 채 이상인 경우에는 50%까지 또 감면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챙길 필요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다주택자들 양도세 중과 배제. 자, 요거 완전히 없애느냐 안 없애느냐 지금 한시적이잖아요. 자, 근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을 봐가면서 이제 내년 한번 보고 하겠다. 지금 이런 얘기가 있고. 자, 그다음에 또 이제 관심 있는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아 있는 게 바로 취득세 중과 배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취득세 중과 같은 경우는 아직 얘기가 없어요. 이것도 지방세이기도 하고 그래서 요 부분 그러니까 양도세 중과 배제 완전히 폐지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취득세 중과 배제 요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지금 완화책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까지는 시장이 살아나지 못하는 분위기인데 더더구나 이것이 지금 여소야대 국면에서 과연 통과가 될까 안 될까 이런 부분도 지금 굉장히 뭐 관점 포인트이기 때문에 계속 이 부분은 좀 체크를 해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 짧은 시간에 뭐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들은 제가 특히나 뭐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렇죠. 쭉 했던 것들을 제가 뭐 세미나 오시면 다 한번 서머리를 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고 중요한 거는 그렇죠. 과연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렇다면 내가 매도 전략이든지 매수 전략이든지 아니면 투자 포트폴리오를 짤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지금 불황 속에서 오히려 또 기회들이 또 많기도 하거든요. 지금 뭐 조정을 한다라면 매수를 기다렸던 분들한테 또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뭐 1시간 반, 2시간 더 충분히 제가 세미나 또 설명을 드리고 또 끝나고 나서는 1대1로 개인 상담을 또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 자, 이럴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거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양한 정보들 세미나 안에서도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을 안고 계셨던 분들은 이 세미나 이후에 1대1 맞춤 상담까지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저희가 짧게 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황 속에서 기회를 찾는 부동산 투자를 주제로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고요. 세미나 이야기 필순이가 미리미리 연락 주셔서 예약하시길 바랍니다. 화요일 오후 2시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02-1638-3994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안내 함께 전해드리면서 예약까지 도움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가치 높은 투자처 정보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다주택자분들을 위해서 완화 정책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이런 분들이 지금 어떤 곳에 투자를 해야 할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안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전해드리는 투자처들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부터 바라보면 좋을까요, 대표님? 자, 뭐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생각하고 계신 것들 중에 이제 하나가 자, 그렇다면 앞으로 세금적인 혜택에 있어서 이제 가장 혜택을 많이 볼 것들이 뭔가 지금 뭐 당장 본다라면 소형 임대주택 뭐 가능한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중요하겠죠. 그 안에서도 뭐 입지로 보자라면 이제 강남 3구 안에 있는 소형 주택들이 아무래도 좀 혜택을 많이 보겠죠. 특히나 이제 뭐 종부세 부담들이 이제 많이 줄고 한다라면 그렇게 해서 뭐 투자가 이제 가능한 것들을 이제 찾아볼 수 있을 텐데 뭐 제가 오늘 이제 그 가락동 쪽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일단은 뭐 가락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강남 3구 지금 송파 그렇죠. 특히나 이제 잠실 쪽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요 뭐 입지를 우리가 아무리 소형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입지를 놓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송파 쪽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겠고
특히나 지금 잠실뿐만 아니라 가락동 같은 경우에도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이 굉장히 뭐 활발합니다. 그래서 뭐 제2의 잠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더더구나 이제 뭐 그 잠실 쪽에 지금 뭐 잠실 마이산업단지라든지 많은 호재들이 쏟아지고 있고 더더구나 지금 이 지역이 트리플 역세권인데다가 지금 공원도 잘 돼 있고 초중고가 잘 있습니다. 자, 지금 오금역하고요. 경찰병원역, 계룡역 이렇게 세 개 역을 이용할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인데 잠실이 이렇게 가까이에 있습니다. 뭐 제2의 잠실이라고 뭐 당연히 말할 수밖에 없겠고요. 자, 거여나 마천, 가밀, 문정, 수서 자 이렇게 이쪽에서 지금 치고 올라오다 보니까 잠실에 그렇죠. 가장 가까이에 있으면서 제2 잠실로 자리매김을 할 수밖에 없겠고 이제 그렇죠. 지금 뭐 교산지구하고도 이제 당연히 이제 또 연결되는 게 지금 예타가 통과됐으니까 이쪽도 지금 또 연결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서 국제교류 복합지구라고 하는 뭐 잠실 마이산업단지뿐만 아니라 현대 글로벌 비즈센터라든지 GTX A노선, GTX C노선까지 그렇죠.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입지가 되겠고 특히나 이 계룡역에서 도보로 한 2분 정도 거리에 대로변 그것도 코너에 있는 그런 도시형 생활주택이기 때문에 훨씬 더 입지적으로 굉장히 우수한데요. 자, 그 자체로도 아주 우수합니다. 자, 프리미엄급 설계의 자재 뭐 우리가 보통 강남권의 하이엔드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자, 지금 정부에서도 지금 계속 그렇죠. 이런 정말 뭐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우리가 보통 뭐 빌라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엄청나게 이제 고급화해 나가는 이런 것들이 뭐 1, 2인가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잠실 업무타운, 문정 법조타운 쪽에 뭐 젊은 정말 고소득 1인 가구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잠실하고 제2잠실 개발 호재들 재건축 다 완성되고 나면 시세 차이까지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가격이 굉장히 투자할 만합니다. 강남 3구에 있으면서 하이엔드급의 그런 도시형 생활주택인데 6억 5천에서 약 한 7억 5천 정도가 되는데 자, 지금 대출받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전세를 안고 투자한다라면 내가 약 한 5억 5천에서 6억까지 전세가 예상되기 때문에 약 한 1억에서 1억 5천이라는 정말 소액을 가지고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도시형 생활주택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금 뭐 많은 분들이 내가 주택 수를 좀 이제 좀 줄이고 그렇죠. 특히나 이제 고가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이죠. 자, 강남에 뭐 한 몇십억 가지고 계신 분들은 주택 수를 늘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젠 주택을 오히려 똘똘한 한 채 1가구 1주택 쪽으로 이제 정리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상가 쪽을 뭐 보실 수밖에 없겠는데 바로 그 부분이 절세하고 지금 현금 흐름 쪽을 그렇죠. 뭐 자산가들이 당연히 뭐 상업용 부동산 쪽을 이제는 이런 거죠. 아파트를 처분해서 다시 이제 아파트를 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선택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상가 쪽인데 자, 아파트뿐 아니라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한강 가까이 있으면 훨씬 그렇죠. 뭐 앞으로 시세 차익이라든지 뭐 발전만 보더라도 더 말할 게 없겠습니다. 자, 더더구나 강남대로 대로변이고 가로수길 상권이 시작되는 바로 신사역 같은 곳이라면 더 말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바로 이 신사역에서 그것도 강남대로 대로변에 도보로 딱 1분 거리에 있는 그런 상가가 되겠는데요. 자, 지도를 보시면 자, 일단 신사역이라는 곳이 이렇게 한강 가까이 있는 것은 더 말할 게 없겠고요. 자, 지금 3호선을 따라서 지금 고속터미널 바로 반포죠. 자, 그다음에 압구정 그러니까 좌반포 우압구정이라고 해서 지금 강남권에서 가장 고가 주택들이 많은 두 지역을 연결하고 있는데 지금 5월 28일 날 강남역에서 신논현역, 논현역, 신사역까지 그렇죠. 신분당선이 드디어 개통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4개 역이 개통이 됐는데 이게 어떤 파급 효과가 있냐? 자, 강남역이 2호선이고 신논현역이 지금 9호선이고 논현역이 7호선이고 신사역이 3호선이잖아요. 자, 그러면 신분당선 하나 개통이 됐는데 2호선, 9호선, 7호선, 3호선 정말 4개 노선을 그것도 강남의 황금 노선을 다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지금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게 바로 신사역이 또 중심이 되겠고 더더구나 지금 2단계로 또 용산까지 지금 뭐 용산 국제업무지구 어제 이제 또 오세훈 시장이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용산까지 연결된다면 더 또 말할 필요가 없겠죠. 자, 이게 끝이냐? 끝이 아닙니다. 자,
지금 올해 말이나 지금 내년 상반기 착공 예정인 위례 신사선이 이제 청담역하고 봉은사역하고 삼성역, 특히나 여기는 현대 글로벌 빈센터, GTX A 노선, C노선까지 연결되는 바로 그거잖아요. 강남 위에 강남선이라고 하는 위례 신사선까지 연결된다고 하면 지금 신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3호선을 따라서 반포와 압구정을 연결하고 지금 또 신분당선 따라서 강남역을 연결하고 그다음에 위례 신사선을 따라서 청담하고 삼성까지 연결한 모든 상권을 다 아우르는 이 신사역에서 도보 1분 거리, 그것도 강남대로 대로변에 위치해 있다라는 거, 바로 이 부분을 계속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리 입지가 좋아도 내가 갖고 있는, 내가 투자할 상가가 똘똘해야죠. 자, 그래서 여기는 최고 14층의 쌍둥이 빌딩으로 지금 올라가 있는데 뭐 대규모의 이제 병원들이 거의 입점을 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주차가 200대가 지금 넘어가고요. 그런 쌍둥이형 그런 복합 빌딩인데 또 광장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대지가 거의 790평, 연면적이 7,700평, 정말 강남대로 대로변에서 거의 13년 만에 처음 공급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대규모 빌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초준공이 되게 완전 신축이 되겠고 이미 또 준공이 돼 있다는 것도 장점이 되겠죠. 자, 그래서 내가 권리금 없이 강남에서 직접 내가 뭔가를 한번 운영을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좋겠고요. 또 안정적인 월세를 내가 강남권의 건물주로 살아보겠다 하시는 분들에게도 좋은 투자처가 되겠습니다. 자, 금액이 좋습니다. 자, 일단 강남권에서 이렇게 7억에서 한 9억 정도, 10억 내외로 해서 투자할 만한 어떤 상가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런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고 대출까지 활용한다라고 하면 한 2억에서 3억이라는 정말 소액을 가지고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뭐 신사역 쪽에 있는 상가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짧은 시간에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는 것들은 제가 세미나를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나 지금 상황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정부에서는 뭐 양도세도 지금 완화를 해주고 종부세도 완화를 해주고, 자, 그런데 양도세 완화하고 종부세 완화라는 것은 약간 서로 상반된 게 있어요. 그렇죠? 자, 양도세를 완화해주면 1년 안에 빨리 팔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종부세를 또 완화해줬기 때문에 좀 더 버티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현장에서는 매물을 내놨다가 다시 걷어들이는 분들 지금 상당히 많거든요. 자, 그만큼 혼란스럽다라는 거예요.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른 지금 그런 부동산 시장이고, 특히나 매수자들 입장에서도 지금 뭐 생애 최초인 경우에는 80%까지 대출을 해주고 뭐 지금 40년, 50년까지 지금 뭐 해준다라고 하는데, 자, 그렇다라고 해도 바로 들어가기가 어려운 게 이게 가격이 더 떨어질 거냐라는 고민도 있고, 지금 대출 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는 게 맞냐라는 고민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혼자 지금 고민해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럴 때 전문가의 상담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계속해서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유재성 대표와 함께 그런 고민들 풀고 싶으시다면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세미나도 안내해드리고 그리고 그와 관련된 방법들까지 계속해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는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열어두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02-2638-3994번, 문자는 정보용료 100원 부과됩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오네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고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내일 오후 이 시간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